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율주행 자동차, 이 흥미진진한 분야의 투자 기회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도로 위 자동차의 미래가 정말 빠르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관련 시장 규모도 향후 10년 안에 수조 달러에 이를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요. 그렇죠. 특히 그 로보택시 시장만 봐도요.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연평균 성장률이 90%에 달할 거다. 뭐 이런 예측이 와, 있으니. 90%요? 와. 네, 이건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혁신의 물결 속에서 주목해야 할 기업 세 곳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해보죠. 네, 뭐 우리가 이 기술을 지금 당장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거랑은 좀 별개로요. 자율주행 기술 자체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 도입 속도나 뭐 대중의 수용 정도 이런 논의는 계속 되겠지만 기술 자체는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업들은 바로 이 변화의 한가운데서 각기 다른 전략으로 기회를 잡으려는 곳들입니다. 단순히 어떤 기술을 가졌는지 이걸 넘어서서 그들의 전략 또 시장에서의 위치 이런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업, 모비라이 글로벌, MBLY죠. 여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에이데이스라고 하죠. 네, ADAS. 이거랑 자율주행 기술 솔루션 개발, 배포, 여기에 집중하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다 아우르는 뭐랄까 포괄적인 기술로 완성차 업체들한테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게 특징이죠. 일각에서는 그 테슬라 관련 논란은 좀 피하면서 로보택시 분야에 투자하고 싶을 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그 솔루션 이름들도 좀 흥미롭던데요. 슈퍼비전, 쇼퍼, 드라이브, IQ 뭐 이런 것들이요. 모빌라이의 전략은 상당히 명확해 보입니다. 그 기존 고객사들하고 ADAS 계약을 계속 확장하고 또 새로운 잠재 고객을 꾸준히 발굴하는 거죠. 네, 동시에 요즘 안전성 향상이라던가 아니면 핸즈프리 고속도로 주행 기능 이런 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잖아요. 맞아요. 점점 더 원하죠. 그쵸? 그래서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시스템 채택이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지크르하고 ADAS 출시 파트너십 맺은 거나 포르쉐, 마힌드라 같은 주요 자동차 제조사, OEM이라고 하죠. 네, OEM. 이런 회사들과의 디자인 윈, 그러니까 미래 차량 모델에 부품 공급하기로 계약 따낸 거요. 그리고 최근 폭스바겐하고 협력 발표한 것까지. 이런 전략적 파트너십들이 모빌라이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디자인 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수주했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디자인 윈은 단순히 부품 공급 계약을 따냈다 이 의미를 넘어서요. 해당 자동차 제조사의 특정 미래 모델 개발 초기 단계부터 모빌라이의 기술이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아하, 초기 단계부터요? 네. 이게 몇 년 후에 그 차량이 양산될 때 모빌라이의 매출로 바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한번 채택되면 그 플랫폼이나 후속 모델에도 계속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특히 폭스바겐 같은 그런 거대 기업과의 협력은 모빌아이 기술이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는 데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더 와닿네요. 근데 이제 재무적인 측면을 보면요. 아직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은 좀 걸리네요. 연간 영업손실 예상치도 4억 3,600만 달러에서 5억 1,200만 달러 사이라고 하니까요.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맞습니다. 현재 수익성은 분명히 좀 약점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봐야 할 게 약 17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7억 달러요? 네,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도 증가 추세고 부채는 매우 적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막대한 현금 보유고는 일종의 재정적 완충제 역할을 하는 거죠. 완충제. 네, 자율주행 기술은 아직 과도기잖아요.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길에는 기술적 또 규제적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변수가 많죠. 이런 상황에서 탄탄한 재정 상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또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경쟁사들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특히 이 분야는 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니까요. 이런 재정적 안정성은 정말 큰 강점입니다. 그 재정적 안정성이 불합실성을 헤쳐나갈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앱티브 PLC, APB입니다. 이 회사는 차세대 능동 안전 기술,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그리고 연결성, 커넥티비티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죠. 네, 앱티브.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도입 속도가 예상보다 좀 더디다 이런 소식 때문에 주가가 고점 대비 하락하기도 했지만요. 2025년 예상 주당 순이익 EPS가 7.48달러로 2021년에 2.61달러였던 거 생각하면 연평균 30%라는 상당한 성장세를 보일 걸로 기대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앱티브에서 현재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마 2026 1분기로 예정된 사업 분할 계획일 겁니다. 사업 분할이요? 네, 상대적으로 성장 속도가 좀 느린 전기 배선 시스템 EDS 사업 부문하고요.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르고 수익성도 높은 안전 및 소프트웨어 사업 부문. 이렇게 회사를 나누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숫자를 좀 보면 2024년 예상 매출 기준으로 EDS 부문은 83억 달러 매출에 EBITDA 마진, 그러니까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빼기 전 영업이익 지표죠. 이게 9.5% 정도인데요. 네네. 안전 및 소프트웨어 부문은 122억 달러 매출에 EBITDA 마진이 18.8%에 달합니다. 확 차이가 나죠? 와, 9.5%랑 18.8%면 차이가 크네요. 성장성이랑 수익성 높은 사업에 더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가 명확히 보이네요. 이 분할이 앱티브에게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가질까요? 그냥 사업부 나누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이건 매우 중요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봅니다. 첫째는 투자자들이 고성장, 고수익 사업인 안전 및 소프트웨어 부문의 가치를 더 명확하게 평가하고 여기에 집중 투자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아,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한다. 그렇죠. 기존에는 상대적으로 저성장인 EDS 사업부 때문에 전체 기업 가치가 좀 희석되어 보였을 수도 있거든요. 둘째는 각 사업부가 속한 시장의 변화에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기술 변화에 안전 및 소프트웨어 부문이 더 빠르게 적응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잠재적으로는 이렇게 분리된 고성장 사업부가 나중에 M&A 시장에서 더 매력적인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뭐랄까 숨겨진 가치를 드러내고 각자의 길에서 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포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새롭게 분리될 앱티브의 안전 및 소프트웨어 사업이 단순히 자동차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비행기나 다른 산업기계로 확장될 가능성도 엿보이는데요. 2022년에 통신 소프트웨어 회사인 윈드리버를 인수했잖아요. 이게 이런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그 윈드리버 인수는 앱티브의 미래 전략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움직임입니다. 윈드리버는 실시간 운영 체제 RTOS라고 하죠.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엣지 소프트웨어 플랫폼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회사입니다. RTOS. 네, 이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항공우주, 국방, 산업, 의료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미션 크리티컬한, 그러니까 고도의 안정성과 실시간 성능이 요구되는 시스템에 꼭 필요한 기술이거든요. 아, 여러 분야에 다 쓰이는군요. 그렇죠. 따라서 윈드리버 인수를 통해서 앱티브는 자동차를 넘어서 지능형 엣지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강력한 소프트웨어 역량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사업 분할과 맞물려서 이건 앱티브가 단순한 자동차 부품 공급사를 넘어서 미래 모빌리티와 다양한 산업의 지능형 시스템을 위한 핵심 소프트웨어 및 기술 제공업체로 거듭나려는 야심찬 계획을 보여주는 거죠. 스마트시티 구상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요. 와, 단순한 부품 회사가 아니라 미래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확실히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기업으로 가보겠습니다. 허사이 그룹, HSI인데요. 이 회사는 라이다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라이다, 레이저 이용해서 주변 환경 3차원으로 정밀하게 인식하는 센서 기술이죠. 네, 라이다 맞습니다. 허사이의 제품은 승용차, 상용차의 ADAS나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로보틱스, 라스트마일 배송 로봇, 이런 아주 광범위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허사이는 라이다 기술의 상용화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입니다. 최근 성과를 보면 2020년까지 9개 주요 자동차 제조사 OEM이죠. 여기서 20개 모델에 대한 디자인 윈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9개 OEM에 20개 모델이요? 네, 여기서 디자인 윈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앞으로 나올 차량 모델에 호사이 라이다가 탑재되기로 확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상위 2개 ADAS 고객사 중 한 곳에 열어 2020년 모델에 대한 플랫폼 수주를 따냈다는 건데요. 플랫폼 수주. 네, 이건 특정 모델 하나가 아니라 해당 고객사의 여러 모델 라인업 전반에 걸쳐서 허사이 라이다가 거의 표준 기능처럼 탑재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이건 라이다 기술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허사이의 중장기적인 매출, 그리고 시장 점유율 확보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고객사의 표준 부품처럼 자리 잡게 된다는 건 정말 큰 성과네요. 자동차 분야 외에 다른 분야 성과는 좀 어떤가요? 자동차 외에 로보틱스 분야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오공 산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중국 내 라이다 출하량 1위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중국에서 1위. 네, 이게 단순히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라이다 기술이 다양한 로봇 응용 분야로 정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개념이 바로 물리적 인공지능, 피지컬 AI라는 겁니다. 물리적 인공지능이요? 네, 인공지능이 단순히 디지털 데이터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움직이는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데에 적용되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때 라이다가 AI가 복잡하고 역동적인 실제 환경을 정확하게 보고 이해하고 또 물체를 인식하고 분류하는데 핵심적인 센서 역할을 합니다. 즉, 라이다는 물리적 AI의 눈과 같은 존재인 셈이죠. 물리적 인공지능의 눈이라 라이다의 중요성이 더 잘 이해되네요. 허사의 성장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정말 빠른가요?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이판, 데이비드 리가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요. 2025년 상반기 6개월 동안의 총 출하량이 이미 2024년 전체 출하량을 넘어섰다고 할 정도로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년 만에 작년 전체를 넘었다고요? 네, 대단하죠. 또한 가스구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장거리 라이다 공급업체 중에서 설치량 기준으로도 1위를 기록했다고 하니까요. 시장에서의 강력한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라이다 시장은 기술 경쟁이 워낙 치열하고 가격이나 압력도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생산 효율성 개선, 이게 허사이에게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네, 정말 놀라운 성장세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세 기업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ADAS와 로보택시 솔루션의 강점을 가진 모비라이, 네. 연결성과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면서 사업 분할을 통해 가치 제고로 노리는 앱티브, 그렇죠. 그리고 자율주행의 핵심 눈 역할을 하는 라이다 기술 분야의 선두주자 허사이. 이렇게 각기 다른 강점과 전략을 가진 기업들을 살펴봤습니다. 전망을 보면 로보택시와 자율주행차 수는 앞으로 몇 년 안에 확실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일부 도시에서 약 1,500대의 로보택시가 운행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네, 그 정도죠. 2030년에는 미국 전역에서 약 3만 5천 대까지 급증할 수 있다. 이런 예측도 있더군요. 3만 5천 대? 그 숫자 자체도 인상적이지만 더 중요한 건요. 이 숫자가 전체 승차 공유 시장이나 택시 시장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아직 시작 단계라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장기적으로 로보택시 및 자율주행 기술이 가져올 변화와 성장 잠재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살펴본 모비라이, 앱티브, 헛사이는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자율주행차, 로보택시, ADAS 기술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뭐랄까 입증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입니다. 네. 이들은 자율주행이라는 큰 퍼즐을 맞춰가는 데 있어서 각기 다른 중요한 조각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투자자에게도 서로 다른 매력과 위험 요인을 가진 선택지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산업의 미래에 관심이 있다면 이 세 기업의 행보는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시대로의 전환은 어느 한 기업이나 기술이 단독으로 이끌기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기술과 기업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기여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복잡하고 또 흥미로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모비라이, 앱티브, 허사이 같은 핵심 기업들의 전략과 기술을 이해하는 것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읽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었나요? 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롭게 느껴지시나요?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ADAS 기술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접근, 그러니까 모빌아이 같은 경우죠. 또 소프트웨어와 연결성을 강화하면서 플랫폼 기업으로 나아가는 접근, 이건 앱티브였고요. 그리고 라이다와 같은 핵심 센서 하드웨어 기술에 집중하는 접근, 허사이였죠.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과연 이 중에서 어떤 기술적 경로 혹은 이들의 어떤 조합이 궁극적으로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여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 기술들이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어떻게 미래의 모빌리티를 만들어갈지 상상해보는 것도 이 분야를 이해하는 또 다른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